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양산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로봇의 하드웨어나 성능만큼 부각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OS, 즉 운영체제인데요. 머지않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장 하나, 물류센터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의 OS를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 LG, 현대도 아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휴머노이드 운영체제 시장의 39% 점유라는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처럼 네이버도 로봇의 운영체제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로봇 하드웨어 기업들은 국내에도 너무 많지만 이 로봇 OS를 다루는 회사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제외하고는 정말 몇 개 없는데요. 그런데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인데다 비상장 기업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의 인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휴머노이드 로봇 OS 대박 추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이버는 그동안 실내 배달 로봇 루키라던가 양팔 로봇 엠비덱스 정도만 보여줬었는데 드디어 인간형 이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를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슬쩍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머리통이 없잖아요. 브레인리스라고 해서 머리가 없는 형태의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던가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같이 대중들한테 시원하게 보여준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 머리통도 없기 때문에 이 로봇 하드웨어 기술 자체는 네이버한테 별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요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이랑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하면 많이 허접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에 기대하는 건 이런 하드웨어 기술력이 절대 아니죠. 제가 앞서 인트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로봇 플랫폼 OS입니다. 네이버는 로봇 관련으로 계속 조용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피지컬 AI를 준비해 왔고 이제 도입할 준비를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전 세계 로보틱스 시장의 39%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물론 본인들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근사치까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엔비디아의 GPU에 이어 이 피지컬 AI R&D에만 1조 원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라는 로봇을 MIT와 공동 개발해서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른 오늘의 네이버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 그리고 인수가 유력한 기술력 있는 오늘의 대박주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LG전자가 로보티즈에 투자하면서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역시 현장형 피지컬 AI의 통합기업 그리고 플랫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기술 인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피지컬 AI는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종목이 향후에 이 급등세가 나올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I의 종류에는 피지컬과 디지털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이런 챗봇들이 디지털 AI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AI의 대표 챗 GPT 인구당 사용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해요. 엄청난 관심도죠. 미국의 챗 GPT부터 해서 클로드,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같은 게 있고 네이버는 이 클로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형 인공지능들은요, 인간들의 이 두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실제 물리 세계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이고요. 자율주행차라던가 드론,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AI 로봇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장 규모가 10년 뒤에 기존의 6경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여기에 2경을 더 올려서 8경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피지컬과 디지털 중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유사한데요. 인공지능 기반 운영체제 플랫폼 기업 포지션입니다. 이게 뭔 어려운 말이냐? 기본적으로 디지털 AI 기업이지만 단순히 챗 GPT 같은 디지털 AI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까지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기존에 칩만 팔던 기업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구글은 네이버와 가장 유사합니다. 지도부터 해서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AI와 실제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가장 유리하고요. 아마존 역시 강점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피지컬 AI를 기술적으로 분류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이 제조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로봇의 바디와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이 실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은 몸통과 근육은 있지만 이 두뇌는 타사의 상당 부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통합형이에요. 기술적으로 이 하드웨어 업체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왜냐? 몸통도 만들면서 그 위에 이 뇌도 얹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슬라와 피규어 AI가 현 시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휴머노이드의 대표 두 기업입니다. 옵티머스랑 피규어 AI의 이 헬릭스 로봇을 보면 로봇이 스스로 의사결정도 하고 피드백을 셀프로 하면서 진화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계점은 명백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두 기업들은 자기네들 기업의 자사 제품들 자체 생태계에 갇혀있는 구조예요. 지금의 애플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와 엔비디아, 구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요,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커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 소프트웨어만 삼성에 제공하지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서 팔지는 않잖아요. 물론 하고 싶어도 이 하드웨어 자체를 정복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만 팔아먹어도 수익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던가 데이터, 개발 환경 같은 것만 제공하면요,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들, 그런 플랫폼 위에 올라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이게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검색과 블로그 플랫폼은 네이버, 그리고 메신저 생태계는 카카오,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 쇼핑은 쿠팡, 그리고 금융은 토스가 있겠죠. 이런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은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시장 전체의 데이터와 이 트래픽을 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네트워크 효과로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고요. 또 시장 전체를 통제하면서 경쟁사들의 진입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의 지속성과 이 확장성이 생기면서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구글, 엔비디아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구글이랑 엔비디아 중에 어디랑 더 가까울까요? 이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는 로봇에 탑재되는 이 GPU, 두뇌 칩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을 깔아서 로봇이 현실 세계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자, 반면에 이 구글은 AI가 세계를 인식하고 명령을 이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역시 이 구글처럼 AI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체, 이 지도랑 데이터,
그리고 운영체제인 O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그 핵심 기술 중 첫 번째로 아크라는 게 있는데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각각의 로봇이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과 명령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네이버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2가 이 층을 이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때 그 모든 판단은 로봇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크라고 하는 중앙 통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크는 이 수천 대의 로봇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집단 지능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얼라이크. 이거는 AI 비전 인식 엔진인데요. 사람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에요. 이 얼라이크는 AI가 실제 사물을 인식하고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보신 아크가 로봇의 두뇌라면 이 얼라이크는요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기술이 결합이 되면 AI는 실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완전한 피지컬 AI 생태계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줄이려고 해도 내용이 조금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피지컬 AI에서의 경쟁력은 바로 이거예요. 얼라이크로 먼저 관찰을 하고 이거를 아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이 클로바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요. 이 XDM으로 피드백을 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의 로보티즈보다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네이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데 삼성이나 LG, 카카오 같은 타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기술보다도요. 곧 정보거든요.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게 곧 기업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부터도 어떤 가게의 정보라던가 이 지도, 내비게이션은 전부 네이버만 쓰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 공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얼라이크 기술을 통해서 이 시각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쇼핑 데이터를 통해서 행동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아크 시스템으로 이 운영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네이버에서 돌고 도는 건데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구글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오로지 네이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강점이 이 정보의 수집에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몇 년간 숨죽이고 있던 네이버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GPU에 1조 원 이상 태우면서 OS 시장 39% 이상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로봇 기업의 지분 투자에 이 인수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삼성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고 LG는 이 로보티즈의 로보스타 그리고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까지 투자가 들어갔고요.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그리고 SK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다들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삼성, LG, 현대에서 보셨다시피 네이버 역시 자체적인 기술력만으로는 명백히 한계점도 있는데요. AI의 운영체제나 클라우드 기술은 완벽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도달했지만 실제 물리세계에 적용 가능한 이 현장 적용과 통합 제어 그리고 산업 확장 속도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국 네이버가 피지컬 AI 세계에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선 이 기술력 있는 로봇 AI 기업과의 이 협력 혹은 인수가 필수인데요. 특히 네이버가 강점을 가진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영체제, 이 OS 기술력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부에 있는 기술과 컴바인을 시킨다면 이 AI, 로봇,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피지컬 AI의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따른 네이버의 이 투자 인수가 유력한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종목 설명하기 앞서 오늘 국내 증시 어땠나요?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8%대 급락이 나오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오후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5월 고용지표가요. 예상치가 85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175만 명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보시면 10% 넘게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하락이 추세가 전환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 거냐 이거거든요. 대략 27년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간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이 종목 선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섹터인지, 이 급등 확률이 높은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이 언제 터져 나올지 이런 걸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개가 훌쩍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들로 몇 개만 딱 추려서 그 안에서만 매매를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준 없는 매매가 아닌 원칙이 있는 매뉴얼대로 선택과 집중을 딱딱해서 확률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점 대비 10% 이상의 조정이 9번이나 있었습니다. 강세장 속에서도 이런 변동성은 해외든 국내든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고용지표도 뜯어보면 숙박이나 레저, 정부 관련 파트타임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월드컵 특수성 고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추가로 어떤 이벤트가 있죠? 추가로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가 있고 뒤이어서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대형 IPO 수요가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급 이슈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루 동안 마이너스 8%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골드만삭스도 우리 코스피 12,000포인트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장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자, 그래서 제가 주식 타점왕 제 채널 20만 구독자 기원 무료 이벤트로 이 종목 선정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제 90% 적중률의 이 급등주 검색기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옆에 올 2월 달부터 해서 바로 최근 장까지 주요 종목의 최대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20%를 상회합니다. 기존에 받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수익률이 당일 단타 수익률이죠. 포착 가격 대비해서 하루 만에 실현이 가능한 그런 상승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가 특장점을 간단하게 기재해 뒀는데 첫 번째, 적중률이 90%다. 급등이 나왔다가 혹시나 오후장에 빠질 수는 있어도요.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 급등 확률은 열에 9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과욕 부리지 말고 매도만 당일에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그런 로직에 맞는 상위 1% 후보들만 필터링을 해서 여기에 핀비즈 AI로 데이터 검증을 한 번 더 돌립니다. 이렇게 상승 여력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고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부터 수익 검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키움증권뿐 아니라 어떤 증권사를 쓰시던 PC나 휴대폰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종목만 빠르게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막 콘덴서 보시면 현재 가격 79,900원으로 매수 가격 포착이 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었어요. 현재 삼성전기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급등의 낙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MLCC 가격 인상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주식입니다. 자, 그럼 사막 콘덴서 분봉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5월 22일자 9시 39분이었어요. 현재 가격 79,900원
900원 체크가 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시 즈음에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30%에 가까운 수익 그대로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나 여기 정도에서 매도를 했어도 거뜬히 20% 이상의 수익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메가터치를 보면 당일 17%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메가터치 9시 24분에 8,590원으로 잡혔는데 보시면 9시 24분이죠. 9시 24분 시가 8,590원 체크가 되고 이 종목 윗꼬리가 거의 없는 그런 장대 양봉이 꽂히면서 안정적으로 16%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이 삼화전자도 보면 상한가가 터져주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20%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난 혼자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가장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딱 6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칼같이 매도만 잘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따로 파일을 올릴 순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구글 설문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설문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구독했다고 이렇게 구독 버튼에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역시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추가 투자 혹은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대박 첫 번째 추천주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요, 기사 헤드라인 보시다시피 이 네이버가 이미 투자한 그런 기업이에요. 네이버 산하의 D2SF라고 하는 그런 테크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VC에서 상장 전에 이미 2019년부터 직접 투자가 들어갔었죠. 클로봇이 현재 시총이 9천억대긴 한데요. 이 정도는 아직 네이버가 건드리기에 괜찮은 사이즈예요. 작년 10월에 상장해서 주가가 3배 조금 넘게 갔는데 로보티즈 같은 종목은 20배 가고 했잖아요. 클로봇은 기술력이라던가 재료에 비해 이 주가 상승이 아직은 덜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이버의 아크 기술력과 이 AI 로봇 클라우드와 직접 연동이 바로 가능한 그런 현장 제어 기술을 이 클로봇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신경망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클로봇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관제 솔루션 상용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거거든요. 물류센터라던가 병원, 호텔, 공사 현장까지 어디서든 이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의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카멜레온과 크롬스예요. 이 카멜레온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몸색을 바꾸잖아요.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 번 학습이 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서도 즉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이 GPU, 연산 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엔비디아 GPU에 1조 이상을 태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 클로봇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운용비 절감 파트너 목적으로서 최소 추가 투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이 크롬스라고 하는 게 통합 관제 플랫폼, 말 그대로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 크롬스는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로봇 간의 충돌, 그리고 작업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대의 로봇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휘본부에서 모든 로봇의 위치, 속도, 그리고 작업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호텔에서 한 로봇이 음식 배달을 마치면 다른 층의 로봇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서 그렇게 연동시키는 집단 지능의 중심이 바로 이 크롬스입니다. 기존 네이버의 아크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클로봇의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이 되면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제서야 완전한 이 피지컬 AI 시스템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이라던가 서비스 로봇 시장 이 모두에서 검증된 이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클로봇은 네이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가 필요가 없죠.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 로봇 기업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로켓을 달 수 있는 게 네이버 로봇 프로젝트의 최중요 밸류체인 기업에 포함이 돼서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 엔비디아까지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 클로봇을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대박 추천주는 바로 시메스입니다. 시메스는요, 물류 그리고 제조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풀스택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에요. 시메스는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니라 3D 비전, 그리고 AI 로봇 피킹 분야에서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물건을 보고 그리고 짚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데요. 시메스는 이런 불규칙한 물체, 거기다가 겹쳐있는 박스나 형태가 제각각인 상품까지 이런 것들을 3차원으로 인식하고 로봇이 어떻게 집어야 할지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말뿐인 기술이 아니라 이미 쿠팡 물류센터에 700대 이상의 로봇이 실제로 납품돼서 운영 중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실증이 완료됐고 실제 매출 발생 구간으로 돌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시메스는 실적도 안 나오는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SK텔레콤이 시메스 지분 6%대를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단순 재무 투자가 아니죠. 기술 검증이 끝났다는 거고 장기적인 협업 가능성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스의 AI 비전, 이 로봇 기술력이 이미 대기업 레벨에서 공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네이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네이버가 로봇에서 뭘 담당한다고 했죠? 바로 플랫폼이죠. 로봇의 두뇌, 지도, 클라우드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실제 물류 현장에서 물건을 인식하고 이렇게 짚는 영역은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바로 시메스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메스의 3D 비전, AI는요, 네이버의 클라우드부터 해서 로봇 플랫폼과 구조적으로 결합 가능한 기술입니다. 네이버가 로봇 배송, 피지컬 AI를 확장할수록 이 물류센터 자동화, 무인 분류, 로봇의 피킹, 이 세 영역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구간을 가장 앞에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시메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제가 앞서 급등주 검색기 공유해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검색식 같은 거 복잡하고 이것도 귀찮다, 그냥 종목이랑 매수 매도 추천 가격만 딱 받아가지고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 제가 꼽은 히든 종목 6월에 대장주 레포트를 100% 역시나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로 2025년 작년에 히든 종목 대장주로 추천 나간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초대박 수익이 나온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 홈런왕 채널이죠. 여기서 이전에 나갔던 히든 종목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7월 달에 영상 2개로 추천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한 달이 건너서 원익이 아니라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것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와 오픈 AI 납품 계약이 나와준 이 로보티즈와 메타와 로봇손 개발 협력을 하는 원익홀딩스까지 자, 이렇게 테슬라, 메타 관련 추천주로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 추천을 드렸는데 얘네 어떻게 됐어요? 추천드린 일자는 7월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면 7월이죠. 로보티즈 7만원대에서 현재가 33만원대까지 4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다음으로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7월 5,700원대에서 12월에 고가 5만원대를 찍고 현재 좀 눌려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때요? 5천원대에서 5만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안 팔고 있었어도 현재가 기준으로 6배 이상 수익 중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테슬라부터 해서 중국 기업, 우리나라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줄줄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봇주들 이번 달부터 시동 걸 테니까 이번 달부터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2번째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압기부터 해서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같은 초고압, 중전기기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변압기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의 기회는 확대가 그런 케이블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케이블들이라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4배가 증가, 그리고 PER, 주가 대비 매출 비율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21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력주들, 산일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7월자 영상이고요. 11만 명이 넘게 시청해 주셨습니다. 수익 검증을 해보면 먼저 산일전기, 자 7월이었죠. 7월 9만원대에서 현재 33만원대까지 폭등. 몇 배예요? 4배 가까이 대폭등을 했고요.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7월달 4만원대에서 현재가 14만원대까지 3배 넘는 상승.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얼마입니까? LS 일렉트릭은 6만원대에서 현재가 31만원대까지 5배가 넘어가는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전력 관련주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수익률들 정리를 해보면 로보티즈가 4배, 원익홀딩스가 10배고요. 산일전기 3배, 일진전기 4배, 그리고 LS 일렉트릭 5배.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친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이 히든 대장주는 주식 타점왕 채널을 통해 따로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 뿐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구독만 해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이 댓글창을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이 구글 설문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구글 설문지가 뜨는데 여기서 구독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받아보실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퀴즈는 오늘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로봇 한 종목, 그리고 전력전선 관련주 한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로봇 종목은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경제 뉴스에도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 후보로 제가 점 찍어놨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와 대장주 레포트, 로봇과 전력까지 3가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준비 잘해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